그래서 유가적 해탈을 어떻게 하느냐, 철학을 어떻게 구축하느냐, 그 사람들한테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리 아들이 결혼을 하겠다고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안 되겠단 말이죠. 그럼 이거 애들하고 싸워갖고는 해결 안 되잖아요. 예.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안 되면 이래 갖고는 이 해결책이 아니죠. 그러면 우리 애가 그 여자를 좋아하는 원인을 찾아냅니다. 그 원인을 찾아보니 그 애는 예쁜 사람을 좋아한다. 그러면 해답은 간단합니다. 더 예쁜 사람 하나 찾아서 데리고 오면 지가 바꿔요, 지가. 내가 야단 안 쳐도. 그래서 이 이공가 그런 방법을 쓰죠. 이 불교의 해탈론, 그게 정말 매력이 있는데, 유교 안에 그 해탈론을 찾아서 정리하면 된다. 그러면 굳이 불교에 매달리지 않을 거 아니냐. 그 작업을 했습니다, 이고가요. 그래서 제일 많이 응용한 게 맹자고 주역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용이고 이런 서적을 통해서 해탈론을 만들어냈죠. 한유는 이제 순자철학으로 불교를 공격하는데요. 아주 노골적으로 그 스님들은 일을 안 하지 않느냐, 생산적이 아니지 않느냐, 스님 다 없애라. 저런 생산성이 없지 않냐, 다 불태우고 거기다가 밭으로 농사를 지어라. 뭐 또 불교는 윤리가 없지 않냐, 뭐 그게 부모 자녀의 윤리도 없고 군신의 윤리도 없고 그래서 세상이 시끄럽지 않냐. 또 이제 이 순자 철학은 중화 사상이 있습니다. 조폭 철학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석가모니는 오랑캐 아니냐. 우리가 오랑캐 철학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혼란스러웠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완비되지는 않고요. 이 철학이 이제 후계자들이 쭉 계속 연구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 그 후계자들이 완성하기 전에 폐단이 너무 노출이 돼가지고 일단 당나라는 망하죠. 망해서 새로운 철학이 아직 완비가 안 됐기 때문에 5대라고 하는 혼란기가 또 이어집니다. 5대 혼란, 이 혼란기 동안에 유학이 발전하는 과정인데요. 그러나 유학이 완비는 안 됐지만 상당히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송나라의 조광윤이라는 사람이 나는 유학으로 통치하겠다. 그래서 송나라가 출범을 합니다. 출범을 하는데 그 유학이 아직 완비가 안 됐기 때문에 송나라의 정치 철학이 강력하지 못하죠. 그래서 송나라는 나약합니다. 이고 계열, 한유 계열이 쭉 있는데 이고 계열은 주돈이, 장제, 정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고 계열인데 주돈이의 태극도, 장제의 기지치산, 기지치산은요. 태극도도 생사를 초월하는 해탈론이 여기에 있고요. 기지치산 이거는 그 기가 변함없는 기가 우주에 가득한데 그게 모여있는 것이 우리의 몸뚱어리 같은 거다. 그래서 그걸 살아있다고 하고 그게 흩어지는 것을 죽었다라고 표현하는데 사실은 죽은 게 아니고 흩어졌을 뿐이다. 그래서 기가 모였다 흩어졌다 하는 얼음이 물인데 여전히 물인데 얼었다 녹았다 하는 거하고 똑같다. 이런 설명을 하죠. 정의는 이제 이기론을 가지고 또 해탈 철학을 만들어냅니다. 한유 계열의 철학자가 구양수, 사마강 이런 사람들인데요. 이게 쭉 이어지면서 이제 나름대로 이고 계열도 완비가 되고 한유 계열도 완비가 되니까 남송시대의 주자가 이 두 계열을 통합합니다. 통합하는 정신은 공자 정신이죠. 그래서 주자가 완성을 해서 철학을 거경국리, 거경국리 이렇게 철학을 이제 공부 방법을 이제 정리하는데 거경은 뭐냐? 이 해탈의 핵심은요. 욕심을 없애기만 하면 됩니다. 하늘 마음으로 내 마음이 꽉 차는 순간 난 해탈이라고 해요. 그래서 욕심을 없애는 방법은 거경입니다. 거경.
경건한 마음을 가진다는 거죠. 경건한 마음을 가지면 이기적인 계산을 안 하게 되죠. 그러면 욕심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마음을 갖는 방법이 이제 화두를 들고 뭐 이런 거 하는 것처럼 주일무적 하나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만. 하나에 집중하는 거죠. 하나에 주력하고 다른 곳으로 감이 없는 거. 그리고 상승성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제음숙, 몸을 음숙하게 마음을 가다듬고 정돈하고. 국리는 뭐냐? 하늘 마음을 아는 겁니다. 경물치지를 통해서요. 하늘 마음을 알면 내가 하늘 마음을 따르게 되죠. 하늘 마음을 안 지키는 건 하늘 마음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물치지를 통해서 하늘 마음을 알고, 예, 그 마음을 바로잡고 한다. 예.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거의 주자철학이 완성이 됐습니다. 거의 완비가 되니까 송나라가 그 강력한 정치를 할 수 있게 됐는데 망해버렸어요. 정치 철학도 나왔는데 왜 망했을까? 원나라의 징기스칸한테 망했습니다. 그래서 원나라가 이제 중국을 점령하면서 그 정치 이념을 주자학으로 해버립니다. 통치하려고 하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자기가 대변하면 따라오니까. 그래서 주자학을 정치 이념으로 삼으니까 사람들이 따르게 됐죠. 그런데 그러면 원나라가 계속 가야 되는데 원나라는 몽골 사람이니까 중국 한족들이 좀 정신이 차려지면 그 한족들이 단합해서 몽골을 몰아내죠. 그게 자연현상이죠. 그래서 명나라가 이제 다시 등장을 합니다. 명나라가요. 근데 명나라는 당연히 주자의 철학을 가지고 이제 정치 이념으로 삼고 있죠. 주자의 철학의 핵심은 경물치지입니다. 경물치지. 경물치지는 뭐냐? 요게 나라면 내 속에 요 하늘마음이 있습니다. 내 속에요. 하늘마음이 있는데 그 하늘마음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작아가지고요. 그래서 도저히 나의 하늘마음을 알 수 없으니까 너를 관찰하고 그를 관찰하고 동식물을 관찰하고 만물을 관찰하면 거기에도 다 하늘마음이 여기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다른 존재들 중에서 요건 공통이니까 공통된 요소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찾아내면 그것이 나의 하늘마음이다. 그러면 그거를 알고 이제 그 마음을 붙잡으면 됩니다. 이것이 경물치지의 방법이죠. 그래서 내가 하늘과 하나가 되는 것, 요게 해탈인데 경물은 다른 것을 살펴서 그 속에 공통의 하늘 마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치지, 그것을 미루어서 그 공통의 마음을 찾아내면 그것이 바로 내 속에 있는 하늘 마음이다. 그것을 알고 이 마음을 붙잡을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왕양명이라는 사람이 명나라 후기에 나옵니다. 이름은 수인인데 왕수인. 근데 하늘 마음이 이 주자처럼 이렇게 생겼으면 하늘 마음을 모르잖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다 이렇지가 않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예. 한국인이 되게 이렇다고요. 한 마음이 꽤 크게 있다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도 경물치지를 잘 안 합니다. 마음을 들여다보면 내 마음이 하늘 마음이 보이는데 뭐 경물치지 다른 걸 살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하늘 마음도 있고 이게 악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 마음을 들여다보고 경물을 이제 왕양명도 처음에 주자의 학설에 따라서 대밭에 가서 대나무 하나를 관찰하고 그 다음날 또 그 옆에 대나무를 관찰하고 이러다가 몇 달을 하다가 병이 났습니다. 그래서 병이 나서 경물치지를 더 이상 진행을 못하다가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예. 경물이 격자가 물에 다가간다, 나아간다 그런 뜻으로 해석을 했는데요.
바르다는 뜻도 있다는 거예요. 격자에.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럼 정물, 다른 거를 바르게 하면 된다. 모든 것을 바르게 하면 된다. 그러니까 들여다보니까 요것도 있고 요 마음도 있거든요. 요 마음으로 꽉 채우는 게 바른 마음이죠. 그러니까 정물은 이 마음을, 요 물을 마음으로 봐도 되고요. 마음 이외의 모든 게 물입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하면 돼. 어떻게? 존천리 아린욕, 천리를 보존하고 인욕을 막아버리면 돼. 요 악한 인욕을 막아버리고 요것만 보존하면 그러면 되는 거다. 그러면 마음이 바르게 된다. 경물치지 안 해도 된다. 그래서 경물치지를 해석을 달리 합니다. 치지는 이 마음을 바로 하니까 내 마음이 꽉 하늘 마음으로 꽉 차니까 그 하늘 마음은 전지전능한 마음이거든요. 양지를 전지를 온전한 암 이거를 양지라고 했어요. 그 좋은 마음, 아주 훌륭한 우수한 마음, 알미라고 하는 거, 우수한 알의 상태를 이룬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래서 내 마음이 한 마음으로 가득 차면 내 마음이 곧 진리다. 예, 내 마음이 진리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되죠. 그게 지행합일입니다.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따라하면 그게 다 행동이 되고요. 아는 대로 행동하면 합일이 됩니다. 이게 왕陽明의 철학입니다. 왕陽明은 천하무 심해진물 이런 말을 합니다. 천하에 마음 밖의 물건은 없다. 일체가 내 마음이 만들어냈다. 일체 유심조죠. 유심조. 어떤 친구하고 같이 가면서 선생님이 말이죠. 남진을 유람하실 때 한 벗이 바위 틈에 있는 꽃나무를 손으로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천하의 마음 밖에는 마음 바깥에 아무것도 없다는데 이와 같은 꽃나무는 깊은 산중에 있으면서 스스로 피고 스스로 지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거냐? 왕陽明선생이 말합니다. 그대가 이 꽃을 보기 전에는 이 꽃은 그대의 마음과 함께 고요한 상태로 돌아간다. 그대가 와서 이 꽃을 본 순간 이 꽃의 색깔이 일시에 드러난다. 그러므로 이 꽃이 그대의 마음 밖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말을 하죠. 예컨대 얼음이 이게 얼음덩어리라고 하면 이것도 하나의 물일 뿐입니다. 물일 뿐이니까 이게 너가 아닌 거죠. 그래서 내가 너를 보기 전에는 너는 너가 아니고 나도 나가 아니고 하나의 물일 뿐이었죠. 이게 얼음이라면요. 근데 내가 너를 보는 순간 내가 너라고 의식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너인 거지. 내가 의식하기 전에 나와 너는 하나였다.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꽃을 네가 보기 전에는 꽃과 너는 하나였다. 근데 꽃을 보고 꽃이라고 여기는 순간 네 의식 속에 네가 의식하는 순간 꽃으로 의식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꽃은 너의 마음 밖에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요 설명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 유교가 하늘 마음과 하나가 되니까 그 양명이 하늘 마음과 하나가 되니까 이 칸막이가 없어져 버렸죠. 없어지니까 뭐가 되어버렸냐? 혼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혼돈을 장자는 무하유지향이라고 합니다. 무언가 있다는 것이 없는 보월. 뭐가 있다는 게 일체 없는 그냥 공의 세계죠. 그게 무하유지향이고 본래 무일물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그 해능이나 왕陽明이나 다 여기에 도달한 철학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교나 기독교나 불교나 목표는 장자 철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명나라 말기에 이제 혼란이 오게 되는데 왜 혼란이 오느냐? 그건 또 결론이 똑같습니다. 명나라 말기까지 오면 유교가 벌써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까지 계속 이어졌으니까 성원이
향교와 서원이 전국에 쫙 깔리죠. 그리고 그래서 경제가 파탄이 나고요. 서원 유지비가 세금으로 충당하다 보니까 경제가 파탄이 나고 또 이 이기설이 왕성해가지고요. 이는 뿌리이고 기는 눈에 보이는 나무에 비유하면 이는 뿌리이고 위에 가지, 잎, 줄기 이거는 깁니다. 그런데 줄기, 잎만 다스리다가 뿌리를 놓치면 이거는 전체가 망가지게 되죠. 그래서 나무를 가꾸는데 비법은 뿌리부터 튼튼히 하는 것. 그것처럼 정치를 할 때 리를 알고 리를 중심으로 정치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그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 공통인데 그러면 왕이 이제 경제가 혼란하니까 반란이 자꾸 일어나죠. 그래서 반란하는 사람한테 뭐라고 하느냐? 네가 왜 자꾸 딴짓을 하냐? 제가 정치가 이렇게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럼 니는 일을 아느냐? 제가 어떻게 일을 합니까? 니도 모르면서 무슨 반발이냐? 그러면서 이제 죽여버리죠. 자기도 일을 모르면서 지는 일을 안다고 우기는 거죠. 그러니까 리라는 거는 증명할 수도 없는데 그 리를 무기로 하도 탄압을 하니까 사람들이 리라는 말에 이제 아주 그 뭐라고 하나요? 환멸을 느낍니다. 리자만 나오면 그만 환멸을 하죠. 그러면 이제 그 주자학, 양명학은 약효가 떨어진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혼란기에 빠질 수밖에 없죠. 이 혼란기는 상당히 오래 갑니다. 그래서 명나라 말기에 무슨 사상이 대두되느냐 하면 주자하고 양명학을 비판하는 철학이 나오는데 그게 실학입니다. 실학이 대두되는데요. 대진이라는 사람이 유물주의적인 기철학을 이제 리에 죽는 사람들은 하소연할 길도 없다. 그래서 리를 비판하는 기철학을 이제 강조하고 고연무는 고정학을 강조하고요. 황종이는 그 실학적인 역사학을 강조하고 이래서 실학적인 움직임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일반적인 케이스라면 이제 명나라가 망한 뒤에 실학이 모두가 좋아하는 이론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혼란이 계속되겠죠. 이게 뭐 100년도 이상 갈 수도 있습니다. 이 혼란은요. 새로운 철학이 대중의 지지를 받을 때까지 혼란기는 지속될 거다. 요 그림에서 보면 아까 제가 지나왔는데요. 이것이 불교 시대고 이것이 주자 양명학 시대인데 다 같은 마음챙김의 시대인데 불교가 대단히 빨리 왔죠. 줄이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유교로 똑같은 마음 챙기는 건데 유학으로 대치되는 과정에서 요 5대라고 하는 짧은 시간이 혼란기가 옵니다. 요거는 비교적 짧을 거예요. 그래서 양명학이 나오면서 마음시대, 유교의 주자학, 양명학이 이제 약효가 떨어지니까 여기서 또 긴 혼란기가 이어져서 이제 제대로 모두가 실학을 좋아할 때 안정기로 간다. 이게 그 중국 철학의 흐름에서 보면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혼란기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남이 혼란을 해결해 줬다고. 혼란을 잠재운 청나라의 그 그러니까 여진족이 와가지고 이 혼란할 이 중국을 딱 장악을 하니까 혼란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지식인들이 실학을 자꾸 퍼뜨리니까 오히려 실학을 앞서서 장려를 해버립니다. 우리가 실학을 밀어주겠다 이러니까 지식인들이 청나라에 복종을 해버리는 거죠. 안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물질주의 철학으로 정착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그
이때 그 중국은 어마어마한 행운을 갖게 되는데요. 첫째는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의 혼란을 막아줬죠. 엄청난 행운을 받았죠. 근데 그 다음에는 만리장성 밖에 있는 어마어마한 땅, 만주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땅이 중국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나중에 이야기죠. 그러니까 신해혁명이 일어난 뒤에 그 청나라가 망한 뒤에 그 만주가 중국 땅으로 편입이 됐죠. 그러니까 만주는 가장 바보짓을 한 겁니다. 중국을 먹음으로 해서 자기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나중에. 너무 통한스러워요. 그 만주가 우리하고 혈통이 같아요. 청나라 그 만주가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청나라가 있었으면 우리는 정말 사이좋게 지내고 이제 중국과 1대1이 되는데 그 청나라는 만주인의 그 여진족들은 여진족도 없어지고 글도 없어지고 말도 없어지고 민족도 없어지고요. 그러니까 만주에 가서 그 당신 여진족이냐 이런 물으면 아니랍니다. 다 한족이래요. 여진족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보고요. 먹을 수 있다고 함부로 먹는 건 아니다. 그 철학을 깨달을 수 있어요. 예. 먹을 수 있다고 해서 함부로 먹는 건 아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일본이 쳐들어왔잖아요. 중국에. 그래서 중국인들이 우리 일본한테 빨리 항복하자. 이런 주장이 꽤 있었대요. 그러면 일본 땅 나중에 우리 거 된다 이거예요. 일리 있다고요. 중국이 지금 13억인데 일본은 2억도 안 되는데 일본이 중국을 통치하려면 일본이 한 반은 중국으로 건너가야죠. 중국 사람이 일본인보다 더 많이 오겠죠. 그러면 일본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행운이죠. 거대졌죠, 중국이. 그런데 청나라 말기에 이제 아편 전쟁이 일어나고 신해혁명으로 청나라가 멸망했습니다. 멸망하고 나니까 또 혼란이 이어지는데 이제 중화민국이 이제 출범이 됐는데 그 중국 자체로 그 실학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왜냐? 서양의 물질주의가 너무 강하죠. 그래서 서양한테 완전히 당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중국이 서양의 철학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모택동하고 장개석이 싸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서양을 받아들일 때 서양은 중세의 기독교고 근시에는 기독교가 없어졌어요. 자본주의가 있고 공산주의가 있습니다. 서양에는요. 그래서 중국은 공산주의를 받아들이고 일본은 자본주의를 받아들였는데 우리는 기독교를 받아들였죠. 독특하게. 이렇게 됐는데 그 중국은 이미 그 평나라 때 실학이 정착됐기 때문에 물질주의가 정착됐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니고 이제 물질주의로 받아들이는데 그 중국에는 빈농이 너무 많았습니다. 농민들이 너무나 비참하니까 그 농민 해방을 하려니까 자본주의보다는 막스 철학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었죠. 그래서 막스가 노동자 해방을 들고 나왔다면 모택동은 농민 해방을 들고 나와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빈농의 처참한 현실을 들고 나와서 그 막스가 승리를 했죠. 오늘날 공산주의 중국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공산주의 중국은 그 물질주의잖아요. 물질주의 중국은 조폭 사회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중국은 조폭 같은 분위기가 돼 있고
조폭이 되면 반드시 중화사상이 팽배합니다. 그 중국은 좀 중화사상이 팽배해 있다. 그러면 중화사상이 팽배해지면 중국은 어떤 심리가 되나요? 이 지구의 두목이 돼야 되죠. 그것이 가장 중화사상의 핵심인데 두목이 되려니까 누가 딱 걸리나요? 미국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꿈은 미국을 꺾는 겁니다. 그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미국을 꺾으려니까 제일 먼저 경제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정권 아래에 자본주의를 택한다고요. 이거는 중국밖에는 다른 데서는 못하는 건데 왜 중국은 이렇게 하느냐. 중화주의가 이런 현상을 낳았죠. 그래서 모든 국민이 중화주의로 뭉치기 때문에 자본주의를 택했습니다. 근데 중국이 미국을 거의 따라잡으려고 하는데 자본주의가 경제가 2위까지 됐는데 더는 못 따라잡습니다. 거기서 멈춘다고. 왜 그러냐? 공산주의의 정치에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공산주의를 이제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하면 자유주의가 되겠죠. 그러면 당장 티벳이 독립하고 신강 독립하고 대만 독립하고 몽골 내몽고 독립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건 당연히 독립해야 됩니다. 근데 중화 사상을 가진 중국인들은 용납을 안 하죠. 그래서 공산주의를 버려야 되는데 버릴 수도 없고 안 버릴 수도 없고 고민의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뭘 택하느냐? 과거에 외국에서 들어온 사상 때문에 그 어려웠을 때 유교로 가지고 불교를 공격했잖아요. 그럼 이번에 마르크스 사상은 또 유교로 공격해보자. 또 그 학습된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는 철학자 모임에 가면요. 전에는 단상에 나가서 떠드는 건 다 막스 철학자인데 유교한 사람은 뒷구석에 앉아있고 이런데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유교하는 사람들이 떠들고 앞에서 막스 철학자는 제일 뒷자리에서 고개 떨구고 있는 거죠. 시진핑은 연설하면 논의가 늘 입에서 나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교를 가지고 새로운 정치 제도를 만들어 보자. 아마 그 꿈을 갖고 있을 겁니다. 거의 제 예측은 맞을 겁니다. 그래서 유교로 하려니까 천안문에다가 공자상을 엄청나게 큰 걸 하나 세웠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여전히 공자를 싫어하니까 도로 창고에 넣고 고등학생들한테 논어를 암기시킵니다. 그래서 논어를 읽다 보면 유학이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이제 공자 동상이 나오겠죠. 그러면서 유교의 정치 제도로 만들지 않을까. 국부에다가 공자대학교라는 것을 지금 건설 준비하고 있대요. 어마어마한 학교를 만든다고 합니다. 이미 공자연구소 엄청난 큰 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유교가 막스 철학을 공격하려면 또 맹자, 순자로 이제 나누어져서 공격하겠죠. 그러면 맹자 철학자는 무엇을 공격할까? 아마 막스 철학은 종교적 진리가 없지 않느냐 아마 그걸로 공격할 겁니다. 그리고 순자 철학의 그 소유자들은 이제 막스는 오랑캐다 뭐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그 공격을 하고 우리가 막스 철학을 가지는 한 경제가 더 발전할 수 없다. 그래서 순자적인 이론으로 정치 한나라 때 순자식으로 정치를 했으니까
그런 걸 연구해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지 않을까. 제가 예측을 해봅니다. 그런데 중국의 문제점은, 그래서 중국이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게 발전을 하기가 어려운 게요. 세계사적 흐름과 중국의 역사 흐름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뭐냐 하면, 그 중국 역사의 사상사적으로 보면 지금이 이제 실학시대로 이렇게 가다가 도중에 막스 철학으로 갈아타느라고 약간 혼란을 겪었다가 이제 공산 중국으로 지금 오고 있죠. 그런데 이 공산 중국은 앞으로 상당 기간 물질주의로 갈 거라고요. 아직 이 물질주의의 기간이 그렇게 오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 역사를 보면 물질주의가 한 500년, 700년 가야 되는데요. 지금 언제 한 300년 뭐 이렇게밖에 안 됐다고. 한참 더 가지 않을까 제가 예측을 하는데, 그런데 세계사의 흐름은 어떨까? 세계사의 흐름은요. 그리스 로마 초기에, 이건 이제 세계사는 유럽의 역사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리스 로마 초기에 물질주의로 이렇게 가다가 혼란을 겪다가 중세 기독교의 마음 철학, 정신 중시 시대가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말기에 또 혼란을 하다가 르네상스 시대 때 이렇게 쭉 또 물질주의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좌파가 득세했고 자본주의가 득세하고 이제 물질주의가 거의 한계에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이 꽁꽁 얼어붙어서 혼란을 겪다가 이제 이쪽으로 마음 시대로 이렇게 방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때 제일 필요한 게 맹자 철학이고요. 한국 철학이 맹자 철학과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부활하는 거죠. 맹자가 부활한다는 건 한국 철학이 끌고 가는 시대로 온다. 이미 세계사는 이 정신주의로 이미 돌아왔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이 각광을 받고 한국 문화가 문화에 열광하는 그런 현상은 이제 마음 시대로 선회를 했다. 그런데 여전히 중국은 물질주의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세계사에 동참하기 어려울 거다. 그래서 중국은 아마 앞으로 좀 더 어려운 시련기가 있을 거고, 한국이 잘만 하면 이제 세계를 끌고 갈 수 있고, 일본은 본래부터 물질주의니까 앞으로 시대에 적응하기 어려울 거다.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간 두 학기 1년간 공부하는 내용을 이렇게 짧은 시간에 엄청난 속도로 끝마치게 됐습니다. 이제 한 12분이 지났네요. 9시. 혹시 뭐 질문이라든가 뭐 질문거리는 어마어마하게 많을 수 있는데. 중국이 유교 자본주의. 예. 이 부분에 지금 이제 이런 게 유교 자본주의인데 지금 이제 아까 예. 중국처럼 중국이 경험에 파치된 경험이 예, 예. 가지고 예, 예. 맹자 지향, 순자 지향. 예, 예. 이거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유교 자본주의로 쓰기도 좀 애매할 것 같아요. 애매합니다. 예. 애매해요. 새로운 중국이 새로운 지금 대안으로 시진핑의 논어를 인용하고 예. 모전이 이끌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유교 자본주의라는 말을 쓰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예. 막스베거 얘기하는. 예, 예. 그러면 이제 그게 어떤 의미 중요한 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리고 시진핑이 지금 계속 장기 집권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중국이 기독교에 내주지도 않잖아요. 예. 뭐 불교에 내줄 것처럼 보였다가도 지금도 아닌 것 같고, 예. 그리고 이제 유교가 예. 결국은 유교 자본주의라는 말을 쓰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아까 선생님한 이고의 사유를 집산하는 네이밍이 될 것 같은데, 그 어떤 이해가 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유교 자본주의라는 말 한때 유행을 했는데, 그 홍콩하고 이 일본하고
한국하고 또 대만하고 뭐 이런 데 자본주의가 이제 유교 자본주의라고 그 썼는데 사실은 일본이 제일 앞설 수밖에 없는 게 일본은 기본적으로 물질주의인데요. 서양이 물질주의로 경쟁을 치열하게 할 때 그 물질주의에서 대개는 개인주의, 물질주의는 이제 개인주의에서 출발하는데 일본도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인데 일본은 그거를 성화시켜서 집단주의로 바꿔놨다고요. 그래서 개인주의를 언제부터 집단적으로 바꿨냐 하면 그 훨씬 이전부터 에도 시대부터 그게 이제 오야분 꼬분 관계로 어떤 집단을 형성합니다. 일본인들은. 그러니까 그 집단에서 이 물질주의적인 경제를 운용하는 걸 막강한 힘을 가지죠. 그래서 일본이 이제 앞서가게 되고 그다음에 한국은 좀 다른데요. 한국이나 저 대만이나 이런 데서는 물질주의라기보다도 사실은 맹자주의로 보면 희생정신이 있습니다. 희생정신. 그러니까 우리가 남이 아니고 하나라는 이것이 깔려 있어서 이 회사를 위해서 막 조건 없이 우리가 남편도 하고 또 형이 저 사우디나 막 독일 가서 죽을 고생하면서 돈 벌어서 동생 학비를 대주고 이런 희생정신이 경제를 살리게 됐는데 결정적으로 경제를 살리게 된 것은 세계사가 바뀐다는 거죠. 세계사가 상당히 전부터 바뀌기 시작하니까 경쟁 제일로 나갈 때는 한국이 좀 뒤떨어진 사람인 줄 알았는데요. 이 세계적인 사람이 마음이 꽁꽁 얼어붙다 보니까 한국인들의 그 희생정신이 굉장히 따뜻하게 다가온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을 칭찬하는 분위기가 어느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칭찬을 받으면 없던 힘도 생겨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칭찬받는 분위기가 약간 돌아가면서 경제가 확 일어나고요. 한류 바람이 확 일어납니다. 물론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 우선 여러 가지 정책을 잘한 것도 도움이 되는데 그 바탕에는 우리의 희생정신이 깔려 있었고 그러면서 그 희생정신이 외국인들한테 좋게 보였다. 그전에는 그 경쟁력이 없다고 무시당했습니다. 우리나라가요. 근데 그 세계사가 언제부터 그 이렇게 이 물질주의에 그 한계가 오기 시작했느냐. 그럼 뭐 전 세계적으로 허무주의가 일어나고 마약이 일어나고 이럴 때 벌써 이제 한국에는 마약도 별로 없었고요. 좀 특이한 나라로 보여지기 시작하고 그런데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이 좀 달리 보이기 시작하면서 한국 사람이 약간씩 부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한류가 들고 나오니까 경제가 또 확 또 달라집니다. 우리 기업인이 외국에 가서 뭐 이제 거래를 틀려고 하는데 그 외국의 기업체들이 뭐 배용준 이야기하고 막 이런데요. 다음에 내가 배용준 촬영장에 한번 안내하겠다. 막 사인하고 이런데 그런 분위기도 많이 도움을 받았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너무 빨리 변해가지고 그 이기주의가 너무 팽배해서요. 희생정신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뭐 회사가 어렵다고 밤샘에서 도와주자 이거 없어지고요. 그리고 뭐 동생한테 학비 대준다고 멀리 가서 고생하는 형은 찾아볼 수도 없고 거의 형제간에 유산 갖고 싸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상당히 위험한 게 우리의 경제력과 한류의 버팀목이 희생정신인데 그게 급격히 없어지니까 이거는 우리도 상당히 이제 앞으로 고난의 경제도 더 어려워지겠다 싶은데 그래서 우리는 이 한국인의 이 한마음 사상이 사라지기 전에 빨리 다시 점화를 해야 되는 그런 그 다급한 시점이 됐죠. 그래서 한국도 지금 바짝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건 다음 2주 후에 또 자기가 사대주의 예, 하고 좀 다른 과학관계가 되죠.
사회주의가 좌파가 이제 그 따뜻한 정을 말살하는 그런 요인이 강합니다. 아버지가 돈이 많으면 아버지도 제거해야 되고요. 동생이 돈이 많으면 동생도 죽여야 될 판이고, 이런 사상이기 때문에 따뜻한 정을 말살하는, 그래서 한국의 이런 희생하는 거, 이런 정신이 급격히 없어진 원인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그 좌파적 교육이라는 게. 그리고 좌파 교육이 한국인하고 또 일치하는 게 있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약자를 동정합니다. 우리 한국 민족성 자체가. 그래서 좌파 철학도 약자를 살리는 약자 해방 철학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일치하는 면도 강하죠. 오늘 2주 후에 또 한국 철학의 흐름을, 그것도 정말 1년 할 거를 2시간 동안에 한번 훑어보도록 하죠. 교수님, 책이 저술이 엄청 많으시는데, 예. 그 중에서 어떤 책을 어떻게 이제 좀 대표적으로 이거는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고 소개해 주신다면 그런 것이. 일단은 양이 많은 철학 책보다 네. 유학 5천년 이런 걸 막 5권인데 뭐 2,500페이지가 되고 이런데, 그것보다가 얇은 거, 한국 철학사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 철학사 상이라고, 그건 뭐 빨리 읽을 수 있으니까 그거 하고, 한마음의 나라 한국이라는 거, 그것도 얇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막 그냥 한번 이렇게 휙 지나가면서 읽을 수 있는 소세원이라는 거. 소설 아까 봤는데, 예. 왠지 좀 끌리는 게 있거든요. 천국을 거닐다 소세원인데, 예, 예. 소세원 정말 멋진 장소고요. 그걸 문화 답사기처럼 제가 해설을 해놨는데, 소세원을, 그게, 한번 우리 문화의 그 멋진 것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 그래서, 지금 갖고 선생님이 보내주신 인사도 못 드리고 어떤 책? 서세요. 제가 보내드렸나요? 네, 우편으로. 네. 그랬구나. 그럼 감동 받고 그냥 시가 굉장히 좋죠. 선생님한테 뭐 이렇게 전화드리고 그런 거 되게 어려워서 아이고. 그렇다고 편지를 씁시다. 그 말씀이 예. 다 시예요. 예. 그래서 거기서 시를 좀 너무 멋지죠. 예. 사진도 또 되게 전문가가 찍어가지고. 예. 그런 책은 좀 많이 사람들이 접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우리의 그 멋진 내용. 근데 제가 그걸 아무도 안 빌려줍니다. 없어질까봐. 아까 되거나 예. 빌려줘서 없어지죠. 내가 줬잖아 그러는 사람도 있거든요. 예. 자기는 물론 잊어버리고 그렇겠지만 책은 빌려주면 안 돌아오죠. 네. 책은 빌려주면 안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건 이제 손녀한테 물려줄 거 예. 많이 그어놨어요. 이렇게 그거는 뭐 책을 금방, 되게 아끼고 안 그었는데 금방 읽을 수 있는, 그냥 나만 보는 거니까 사서 봐요. 예, 예. 그거는 좀 권하고 싶은 우리의 뭐, 우리 문화의 그런 자부심도 되고. 근데 원증 칼라고 해서 예. 좀 돈이 좀 비싸죠. 아마 제작비 들었겠죠. 그, 소세원이라는 책이 나오니까, 그 사진작가가 소세원을 1년 내내 찍은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 사진을 실었고, 또 원장년이라고 이 대금 연주가가 자기 소세원이라는 그 제목의 그 곡이 있어요. 그래서 셋이서 한번 만나가지고 식사 같이 한 적이 있는데, 그 원장년 씨는 대금 연주가로 유명하더라고요. 지금은 미국에서 유명해졌대요. 미국에서 명상을 많이 하는데, 그게 명상 음악으로 이렇게 깔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도, 그리고 원장년 씨는 자기 제자들한테 소세원 제가 쓴 책을 안 읽어보면 안 가르쳐 준다고. 아이, 그렇게
그러고 있죠. 저는 옛날에 그 곡구 추성 그렇게 다 다녀왔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 곡구 이야기 나오면 또 쫑긋해지고 그런 게 다르더라고요. 그 소세훈이 나오니까 우리 총장이 이제 함양 사람인데 저한테 막 공을 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정여창 선생 제사 때 저보고 막 초혼간을 또 막 시키고 총장님이 자기가 운전해가지고 그 이제 그 정자도 많고 그래요. 함양 거창 이쪽에. 그래 그런 책을 하나 쓰기로 이제 은근히 좀 부탁을 하는데 또 돌아보니까 쓸 게 없어. 예. 장소나 경치는 좋은데 그 소세원 그쪽은 거기에 대한 그 아주 고품격의 시들이 쫙 깔려 있는데 여기는 뭐 돈 낸 사람 뭐 이름 좀 적혀 있고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쓸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은 좀 소세훈은 많이들 읽었으면 하는 좀 희망사항인데 거의 모르고 있죠.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책이 나왔다는 게. 근데 저는 이야기는 많이 책은 안 예. 우리 학교 출판사는 홍보 전략이 없어요, 아예. 그래가지고 그건 좀 많이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예. 성대 출판부에서. 한국철학사는 다른 데서 나왔습니다. 한국철학사상. 그거하고 한마음의 나라 한국하고 다 출판사가 다르네요, 보니까. 중화도 지금 계속 쓰시는 거고. 저는 좀 아직 준비 못하고 있습니다. 유학 5천년에 유학은 다 정리가 돼 있는데 불교 쪽을 정리를 못해서 제가 불교까지 공부하기는 아직 뭐 역량이 좀 부족하고 좀 도와주시면 공저로 하면 어떨까요? 예, 유학 5천년 그걸 참고하시면 이제 거기 불교를 같이 넣으면 거기다 노장철학 조금만 넣으면 되긴 하는데 그게 유학 5천년에도 한국 쪽이 1000페이지가 넘을 겁니다. 그 양이 너무 많습니다. 네. 기가 좋아서 음. 이렇게 재밌게 그래서 동인서원을 홍대에서 하는 많았었어요. 동인서 동인문화원이라고 제가 한 10몇 년, 한 15년인가 수당을 했었는데요. 강의실이 굉장히 컸습니다. 나중에는 막 큰 강의실로 옮겨가지고 하다가 제가 강의 그만두니까 제자들이 맡아가지고 하다가 막 문 닫았어요, 이제.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온다.